이 제품이 2016년도에 단종이 됐을 때 소비자 가격이 1,400만 원 정도였고, 이제 중고 시장, 2차 시장의 가격이 1,100에서 1,200만 원. 현재 금액은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7년이 지났는데 한 3배가 된 거네요. 그냥 웬만한 주식보다는 사실 괜찮은 거네요. 근데 꼭 이렇게 성공 사례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제품이 리테일 가격이 6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대체 투자란 뭘까요? 주식이나 채권, 예금 같은 전통적인 방법도 많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투자처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저는 그 무궁무진한 투자 자산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주제는 시계인데요. 이 몇몇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선망하는 패션 아이템을 넘어서 쏠쏠한 수익률을 안겨주는 투자처로도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고 명품 시계의 가격 상승률을 보면 연평균 20%에 달했는데요. 8%에 그쳤던 미국 S&P 500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명품 시계 투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거고 또 뭘 조심해야 될까요? 시계업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와, 시계 진짜 많네요. 와. 여기 시계가 한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현재 시계가 한 100여 점 정도 100여 점? 진열되어 있습니다. 아, 거의 대부분 롤렉스인 거죠? 네, 현재는 롤렉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계 브랜드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이런 투자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한 브랜드들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있으려면은 결국은 수요라는 게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리차드 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굉장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네,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희소한 브랜드. 예. 네. 생산량이 원체 적다 보니까 가격도 높고 구매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롤렉스는 접근 가능한 가격대이기도 하고, 그나마 접근이 가능하죠. 네. 네. 시장에 풀려 있는 유통량도 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인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디자인이라는 게 또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명품으로 리셀을 하는 게 뭐 완전히 또 생소한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네. 보면 뭐 여성분들 뭐 샤넬이나 네. 에르메스 이런 것들 오픈런 하시면서 이제 리셀족들이 밤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것들 많이 봤을 텐데, 사실 뭐 시계도 약간 럭셔리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도 이런 핸드백이나 다른 것들과 차이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자 가장 큰 차이점은 가방이나 지갑 같은 자파랑은 달리 시계는 아무래도 소재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잘 녹슬지 않고, 네. 때타지 않고. 네. 네. 그리고 금속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안에 무브먼트 안에 기계가 있다 보니까, 왜 저희 자동차에서도 엔진 오버홀 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시계도 오버홀을 받아야 돼요. 네. 오버홀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이제 시계를 내가 구매했을 때 그 최초 상태 예, 거의 근접하게 다시 복원이 돼요. 저희 얘기하는 뒤에도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네. 이런 분들한테 맡기면 거의 새 상품 수준으로 다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명품 시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자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부터 주식부터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수익률 관점에서 봤으면 성과가 어땠을까요? 이제 수익률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몇 가지 모델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모델이 이제 아무래도 이 롤렉스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모델일 거예요. 이게 데이토나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이 2016년도에 단종이 됐을 때 이제 소비자 가격이 1,400만 원 정도였고, 이제 중고 시장, 2차 시장의 가격이 1,100에서 1,2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근데 현재로서 이제 새 상품을 구매해서 보관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중고 시장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액은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7년이 지났는데 네, 한 3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어... 수익률로 보자면 200% 이상. 200%가 넘으면 네. 그냥 웬만한 주식보다는 사실 괜찮은 거네요.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모델은 또 이 초록색 지금 다이얼이 이쁜데요. 네, 이거는 이 뭔가요? 제품은 이제 서브마리너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도 이제 단종됐을 때 금액이 대략 1,000만 원 초반대였어요. 예. 근데 이 제품은 비교적 근래에 단종이 됐어요. 2020년 정도에 단종이 됐는데, 이 제품이 중고 상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한 2,500만 원에서 2,900만 원. 그럼 또 이거는 3년 만에 2,500. 네. 아, 그렇게 형성이 된 거군요. 네. 근데 꼭 이렇게 성공 사례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 제품이
이제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데, 네. 예, 근데 실패 사례라고 해서 나쁜 시기는 아닙니다. 네, 네, 예, 네. 그냥 가격이 좀 예, 하락했을 뿐. 가격이 좀 이제 많이 하락했는데, 이 제품이 밀가우스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밀가우스요? 네, 이 제품이 2007년도 당시에 나왔을 때 제품의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 히스토리를 아마 레퍼런스 삼아서 초반에 수요가 굉장히 몰렸어요. 수요가 몰리면서 이 제품이 리테일 가격이 6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3배가 된 거네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리먼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1,800에서 2,0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 자산 시장이 붕괴될 때 와르르르 같이 무너져서 예, 같이 회복이 무너졌어요. 안 된 거네요.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성공 사례입니까? 실패 사례입니까? 이 제품은 현재도 이제 현행품으로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 네. 아까 보여드렸던 네. 이 제품이 생산이 종료되면서 이 제품이 나왔어요. 이 제품, 다음 제품인 거죠. 네. 서브마리너. 네. 이 제품도 이제 리테일 가격은 1,000만 원 초반대고, 현재 2차 시장 가격은 2,1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그러면 아까 보여주셨던 서브마리너를 대체하는 모델로 나왔는데 네. 요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현재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셀 시장 가격은 한 2배 정도에는 형성이 되어 있군요. 네. 그러면 이 리셀 시장에서의 롤렉스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네.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 꼽아보자면 어떤 거를 볼 수 있을까요?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이 2차 시장의 가격도 함께 오르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일반적으로 있던 현상이었고요. 그리고 명품 시계 시세를 형성하는 이제 결정적인 변수에는 1차 시장의 가격 변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수입 물품이지 않습니까? 네. 환율 영향이 아마 가장 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산 시장의 거시적인 분위기 이런 영향도 좀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뭐 거시적인 경제, 이 지표들을 같이 보게 되면 같이 물려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은 좀 없을까요? 계속 우상향이 가능한 걸까요? 명품 브랜드의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솔직히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시계만큼은 눈에 띌 만큼 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델부터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모델에 따른 네임밸류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네. 그리고 보편적인 디자인, 그리고 이 제품이 조금 재미있는 스토리라도 있으면 처음에 입문하실 때 그런 점들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 2개를 갖고 나왔거든요. 네네. 네. 익숙하시죠? 저기 100m 밖에서 봐도 네. 이건 롤렉스다. 네, 이건 롤렉스다. 예. 저기 롤렉스구나. 네, 이게 네. 데이저스트라는 모델이고,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도 많이들 네. 착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익숙하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올드하다고들 하세요. 근데 대신에 이 시계의 완성은 손목에 올라갔을 때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잡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오늘 손목이 참, 네. 확실히 눈으로 볼 때랑 다릅니다. 네. 눈으로 볼 때 시계가 주는 무게감, 그리고 내 손목을 감싸는 이 브레이슬릿의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지금 시계의 얼굴 있잖아요. 이것들이 볼 때랑 손목에 올라왔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긴 하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네.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계를 하나 뜯다 보면 재밌어요. 요게 지금 요 겉에 테두리는 네. 화이트 골드예요. 화이트 골드요? 네, 골드입니다. 스틸이 아니군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시분 초침도 다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또 혹하게 되네요. 제가 지금 거의 긁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좀 장점을 설명해 줘 보세요. 그리고 디자인에 변화 없고, 네. 아무래도 디자인 변화가 없다 보니까 다른 뭐 공산품처럼 완전히 그 디자인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신제품 내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이랑 가치,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기자님이 이제 열심히 착용하시다가 이 제품이 단종된다고 해도 이 디자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살아있죠. 그럼 일단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가장 클래식하면서 무난한 이런 것들로 출발을 하는 게 좋다. 방금 차신 제품은 저희가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금액은 이제 1,142만 원이고요. 이 제품은 다이얼 컬러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근데 방금 착용하신 블루 제품 같은 경우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2차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블루를 선호하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난한 색상들, 네. 블랙, 실버, 블루, 요 계통에 있는 것들이 오랫동안 가도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2차 시장의 가격은 한 1,700만 원?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새 제품을 사서 네. 바로 혹시 리셀을 하는 경우에
가 되더라도 네. 한 500, 600 정도는 격차가 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제품은 설명을 드리는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유명한 시계라 네. 이거 서브마리너라고 네. 하는 제품입니다. 롤렉스 하면 서브마리너.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의 롤렉스를 좀 더 활성화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1등 공신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이제 인기가 많고 유명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지금 현재 소비자 가격은 1,317만 원, 네. 리셀 시장에서는 1,750에서 1,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손에 직접 한번 차보면 느낌이 네. 달라지겠죠? 네, 아까 이제 큰 시계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사고 싶어. 이렇게 돌려보니까 더 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파는 입장에서 네. 최대한 좀 비싸게 받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시계 상태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시계를 구매하셨을 때 이제 그 시계 안에 같이 있는 구성품들, 보증서라던가 시계 박스라던가 예, 이런 부분도 시계의 가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충분히 즐기면서 예, 뭐 매일매일 착용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가끔이라도 착용하시면서 정말 내 반려기계처럼 아껴주시고 아, 반려기계. 네. 시계도 엄연히 기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은근히 그냥 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네. 뭐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뭐가 네.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시계도 항상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근데 아까 저희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오버홀이라는 서비스 받으시면 그 증서들이 있어요. 그런 서류를 다 모아놓으셨다가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그 이력까지 함께 있으면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시계를 이제 리셀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대화를 나누긴 네. 했습니다만 사실 이 시계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매력이 많은 물건이잖아요. 네. 이 명품 시계 재테크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한번 해주시자면 어떤 거 있을까요? 크게 어떤 대외적인 이슈나 이런 게 없다면 예, 천천히 아주 우상향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시계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꼭 장기전임을 예, 인식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비의 대상만이 아니라 이게 투자 자산으로도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시계 얘기 오늘 좀 해봤는데요. 오늘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